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에 이준석 리스크가 있다면 민주당에는 조추송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준석 리스크는 정말 날로 걷잡을 수 없이 정말이지 건방진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중책을 맡겨도 자신이 맡지 않을 것이다. 왜냐, 맡긴 다음에 돌아서서 뒤통수를 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약간의 정신불안적 증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당에 대한 초조 불안,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남을 수도 없는 처지, 오도 가도 못하는 정책인 미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초조감, 컴플렉스, 이런 것의 발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준석이가 신당을 만들면 그를 지지할 세력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정말이지 아주 미미한 수준이 돼서 이준석 신당은 증발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날수록 이준석 리스크는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는 조추송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눈앞에 닥친 것이 송영길 전 대표의 막말 망언 리스크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을 가르쳐서 건방진 놈, 어린 놈, 국회에 와서 인생 선배, 검찰 선배를 능멸한다.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딨느냐라는 식으로 얘기한 건, 자, 정치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을 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어떤 시대적인 질서, 위계 질서, 나이에 관한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잘못 언급을 한 것은 정말이지 과거 정동영 대통령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하고 종류가 비슷합니다. 이제는 이것은 중년 세대 폄하 발언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올해 50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올해 60세입니다. 겨우 10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은 37살에 첫 번째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47살에 본인이 여러 차례 자랑을 한 인천광역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1년 후인 58세에 180석을 가진 집권당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37살에 금배지를 달고 47살에 인천광역시장을 했다면 송영길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공격한 논리에 따르면 어린 놈이 금배지를 달고 어린 놈이 건방지게 인천광역시장을 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관련된 6천만 원의 돈봉투 사건, 집권당 당대표 선거 때 연결이 된 이런 이 상당한 금전 스캔들 사건을 별로 중대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생 선배와 검찰 선배를 능멸했다고 그는 주장을 했지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법의식, 그리고 유권자, 그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모멸하고 능멸한 사람은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송영길 리스크는 아마 이 총선 때 두고두고 작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송영길의 돈봉투 사건이 어떤 식으로 사법 처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송영길 폭탄, 송영길 리스크는 총선 때 재소환이 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는 송영길로 대표되는 이른바 386, 486, 586, 과거 이 80년대생, 그리고 아니죠, 60년대생, 80년대 학번. 자, 이 당시에 운동권 한 번 해먹은 것 가지고 평생을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시장하고 해서
줄줄이 기득권을 누렸던 이른바 86 민주화 운동권 세대. 자, 이들을 포함을 해서 민주당에만 운동권이 70여 명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우선 86 세대가 이제는 퇴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출마를 밝힌 사람은 우상호 의원뿐입니다. 자, 두 번째 조국 리스크. 조국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린 대로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이 법률적으로 명예가 훼손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이란 뜻이겠죠. 자, 본인은 1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입시 비리 관련 때문에. 그 항소심이 지난 5월 달에 시작이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총선 전에 항소심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유죄가 다시 내려지게 된다면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다라고 조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을 민주당에서 지역구에 공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조국이 그렇다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조국이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 신당이 정당 투표율에서 5% 이상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 열린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5석 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국이 총선 이후에 대법원에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조국 한 사람만 의원직을 빼앗기면 됩니다.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비례대표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의 국면을 다시 조국 일가의 입시비리 파장과 태풍으로 몰고 온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민주당 내에 있습니다. 세 번째 조주성 리스크는 추미애 리스크입니다. 그는 항상 추미애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광진에서의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미애가 출마를 하게 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 구도가 재소환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당 부분 상처를 입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지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내년의 총선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 추미애 법무장관의 구도가 될 수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 조국 민정수석의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주성 리스크도 이준석 리스크만큼이나 국민의힘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